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나초록 기사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최근에 2022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5판이 드디어 출간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매년 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이렇게 개정판을 낼 수 있으면 기쁘게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출간 기념해서 핵심 강의 위주로 강의만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담지 않았던 새롭게 업데이트했던 내용 위주로만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역시 본 행사가 끝나면 현재 이벤트가 현재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면 책과 스타벅스 이렇게 커피권이 나가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5판에서 주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이요. 일단은 신탁 재산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의 이슈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변치 않고 늘 이슈화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작은 거래. 그 다음에 초과 배당. 초과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플러스 증여세가 다 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특정 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 특히 5판에서 새롭게 담았던 내용 위주로 여러분께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의 상속증여 이슈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신탁재산 개편 및 유언 대용 신탁에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됐었고, 두 번째는 초과 배당에 관련된 어떤 과세 방법이 개정이 됐었고, 그 다음에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역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속을 왜 지금 준비해야 됩니까? 왜? 그것은 상속재산은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며, 준비와 계획이 없는 상속은 가족 간의 분쟁을 반드시 일으킨다. 그래서 온 가족이 협의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세금은 절세해서 기쁜 마음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족의 행복과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상속을 지금 준비하는 것은 세금의 절세를 넘어서 진정한 가족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자, 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할 때 세금을 이렇게 큰 판에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사실은 이 종부세가 2배 내지 3배로 많이 상승이 됐다. 종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증여라는 행위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종부세 절세 효과, 늘어나는 증여세, 취득세 상승 효과뿐만 아니라 양도세 효과 또는 상속세 효과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지 정확한 증여를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증여가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야지 상속재산이 빠집니까? 몇 년? 10년이 지나야 상속재산에서 빠진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은 아버님들도 10년을 건강히 버티신 다음에 11년째 돌아가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몇 년입니까? 이때는 10년입니까? 천만의 말씀, 5년으로 대폭 감소가 된다. 세대생략 증여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를 넘어서 상속재산 합산기간이 10년에서 5년을 준다라는 최고의 장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사례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현재 본인이 1세대 2주택이야. 1세대 2주택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를 하면 1세대 몇 주택이 됩니까? 1세대 몇 주택이 되나요? 2주택? 변동이 없습니까? 변동이 없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종부세 줍니까? 종부세 주나요? 안 줄어요? 종부세 여러분 주택수 계산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두 채를 배우자에게 한 채를 증여를 하면 세대별 주택수는 변동이 없다. 종부세 안 줍니까? 여러분 종부세는 준다. 종부세는 주택수를 인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양도소득세는 주택수가 줍니까? 양도소득세는 불변한다는 거야. 배우자는 따로 떨어져 산다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봐. 배우자를 완전히 세대에서 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이혼을 하셔야 돼. 그렇지 않는 이상은 배우자는 늘 동일 세대로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작년 7.10 대책 이후에 취득세 중과가 되었고, 종부세 거의 2배 이상 늘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6월 1일부터 탈중까지 되지 않습니까? 각각의 세목에서 주택수 판정하는 기준이 각각 틀리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대 분리가 가능한 이 자식에게 만약에 증여를 하면 이 자식은 현재 29살 대학생이에요. 29살 대학생. 그 다음에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따로 떨어 삽니다. 그러면 세대 분리가 여러분 가능하나요? 29살 대학생에게 증여를 하면 1세대 2주택이 있어요.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그것은 여러분 웹툰 사례를 잠시 보고 나서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부모님께서 아파트 한 채를 형과 나에게 50%씩 증여해 주셨잖아. 그래, 우린 복받은 자식들이지. 부모님은 남은 한 주택을 처분해서 작은 평수로 전세를 얻을 생각이시지. 맞아. 남은 한 주택은 옛날부터 부모님이 거주한 주택이라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서 세금 걱정은 없는 건가? 그런가? 나는 30대이고 소득이 있는데 동생은 20대 후반 학생이잖아. 나와 형이 부모님과 따로 나가 사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람? 우리가 따로 나가 살아도 동생은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문제가 될 것 같아. 형! 부모님이 지금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셨다는데? 바로 확인하자. 자칫 잘못하면 부모님이 양도세 2주택 중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웹툰 사례 잘 보셨습니까? 29살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세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세대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 분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따로 별거를 해야 되죠. 따로 전입신고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는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두 번째 소득이 있거나 이렇게 또는 세 번째 30세도 안 되고 소득이 안 되는데 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결혼을 했거나 법에서는 배우자가 있거나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여러분 실제 실무에서는요 29살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녀에게 증여하고 나서 마치 1주택인 것 마냥 양도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증여를 하고 나서는요 다른 세목의 효과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15억 아파트, 20억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 본인이
이번에는 정말로 세대 분리 요건이 충족된 자녀에게 15아파트를 증여를 했다면 각각의 자녀 증여 후에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통행세, 증여세와 취득세가 약 4억이 발생이 돼. 4억이. 이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일 종부세가 각각 1주택으로 되다 보니까 세금이 매년 5천만 원이 주네? 그러면 여러분 4억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5천만 원을 8년 이상을 보유하면 통행세를 커버가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상속세 효과, 그 다음에 양도세 효과까지 살펴봐서 과연 다른 세목의 절세 효과가 통행세 4억을 커버하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 이런 효과가 통행세를 커버하지 못하든가 아니면 장기간이 발생이 되면 그 증여는 잘못된 증여야. 증여할 때가 안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상속증여 신고 현황은 급증하고 있어.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예. 상속증여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고 여러분들 굉장히 상속증여의 가장 한복판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을 늘 갖습니다. 자, 상속증여 절세 전략은 딱 두 가지에서 출발이 된다. 여기에서 상속증여 절세 전략은 출발이 된다는 거야. 첫 번째는 뭡니까?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증여세 줍니까? 변동이 없습니까? 준다? 그렇죠. 증여세 준다. 상속세. 상속인 수가 늘면 늘수록 상속세 줍니까? 변동이 없습니까? 변동이 없어요. 왜 변동이 없죠?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을 줄여야 돼. 피상속인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서 아버지, 현금을 많이 쓰십시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신 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전 증여를 과감히 선택하셔야 돼. 여러분, 그래서 사전 증여를 선택하고 상속은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상속을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사전 증여를 선택하고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고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상속세 세율에 그 답이 있는 거다. 세율 구조에. 가장 최고 세율이 50%야. 내가 이 과세 표준이 30억이 넘으신 분들은 최고 세율 50%가 돼. 100억 재산가라면 한계 세율 50%, 평균 세율은 40%, 약 40억 정도 세금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증여를 한다면요. 2억으로 증여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자식에게 증여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면 상속세 빠진다? 10년이 지나면 상속세 빠진다는 거야. 아하. 이거 보세요. 여러분, 세율이 50%로 이렇게 단일 세율이라면 사전 증여를 해도 50%, 10억을 증여해도 50%, 100억을 증여해도 50%라면 사전 증여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낮아지는 초과 누진 세율 구조를 갖다 보니까 10억을 미리 사전 증여하면 평균 세율 20% 세금을 증여할 수 있고 10년 지나면 상속세에 빠지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논리입니다. 상속증여 절세 전략은 그 두 가지에서 출발이 된다는 거야. 명쾌합니다, 여러분. 자, 최근에 2020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나왔는데 상속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동영상을 여러분 잠깐 다 같이 시청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속을 왜 지금 준비합니까? 그것은 바로 절세를 넘어서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상속재산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늘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상속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상속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번 5판에 맞추어서 새롭게 동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늘 제 책은 이렇게 그 상속세 계산 구조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 상속재산에서 비과세, 그 다음에 과세가액 공제액 빼고 상속재산가액을 더하고요. 그 다음 과세가액, 공제액을 차감하면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 이 계산 순서대로 책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잘 보실 수 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 사전증여 테마. 예를 들어서 내가 사전증여를 10억을 했어요. 그리고 증여세를 그 당시 2억을 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사전증여하고 나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상속재산에 들어간다. 그러면 사전증여재산까지 들어가고 밑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그 효과가 동일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상속재산 들어가도 냈던 금액을 빼면 세금의 효과가 무차별해지나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님은 다른 재산이 많아서 50% 세율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야. 10억이 들어갔으면 상속세를 5억을 더 내야 되는 거야. 2억을 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억을 더 내야 되는 구조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예. 자, 여러분, 최근에 가장 그 신탁과 상속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제 5판에는 신탁 재산에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신탁은요, 믿을 신에다가 맡길 탁이야. 믿고 맡긴다. 어디에다가? 금융기관에. 그래서 신탁의 종류가 크게 일단 두 가지인데 수익자 대용 신탁이라는 거야. 내가 신탁으로 인해서 수익을 받고 있었는데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으로서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 타인이 새롭게 그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으로서 타인이 취득한 신탁이 이익을 받을 권리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을 본다라는 거죠. 그 수익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것은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사망 시에 내가 사망하거든. 유언대용 신탁이기 때문에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 또는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이야. 내가 유언에 의해서 그게 이제 발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유증 및 사인증여와 유사한 성격이므로 증여세가 아니라 뭡니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보는 거야. 유언대용 신탁이니까. 그래서 유언대용 신탁이 갖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답니다. 첫 번째는 유언장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네. 자, 과거에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었는데 유언대용 신탁계약을 맺으면 유언장 없이도 안전하게 재산을 물려줄 수가 있고요. 이 신탁계약서 자체가 유언장하고 동일한 효력을 한답니다. 자, 두 번째, 유언대용 신탁을 하면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걸 1심, 2심, 3심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 1심은 수원지법이었어, 여러분. 2020년 작년 1월 10일에 자, 계약자가 사망하기 1년 이전에
1년 이내가 아니라 1년 이전에 금융사 유언 대응 신탁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어요. 왜냐하면 민법에 의하면 제3자에게는 1년 이내에 증여하거나 신탁한 경우에만 유류분이 발생이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민법에서는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상속 개시일이면 1년 이내에 이렇게 제3자에게 증여한 자산만 유류분을 본다는 거야. 그럼 1년이 넘은 시점에 증여하거나 신탁한 것은 유류분 대상에서 빠진다는 논리로 수원 지방법원에서는 유류분 대상이 제외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굉장히 이 자체가 의미가 있죠. 그럼 2심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2심에서는 2020년 10월이죠. 1심 판결과 같이 신탁재산을 유류분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은 없었다라는 거야. 근데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건이 이제 대법원에 올라갔었으면 좋을 텐데 3심 상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법원 판결은 기다릴 수 없었으나 1심에서 1년 전에 금융기관에 신탁한 것은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그 판결의 의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인 경우 감정가액 적용 여부를 체크해라. 여전히 늘 이슈가 되고 있죠. 2020년 1월 말일에 국세청에서는 보도자를 통해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는 이제는 기준시가 적용이 아니라 감정가 적용을 해라 라는 이슈를 했었죠. 왜냐하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는 시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시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가나 빌딩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평가를 했어요. 동일 재산인데 이렇게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를 잠깐 보면 시가 60억짜리 빌딩은 감정으로 적용한 69, 54, 55으로 평가가 되고 기준시가가 35억이라면 재산가의 평가가 20억이나 세금은 무려 10억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10억 차이가 난다. 디퍼런스 10억이 난다. 근데 늘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 관련된 부분을 기고를 했지만 감정평가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증여나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 물건이 감정가에 적용 대상인지 기준시가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사실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는 절세를 넘어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뜨려지면 조세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작은 거래. 아버지가 1억을 자식에게 빌려줍니다. 납세자는 빌려준 거라 주장을 해. 과세관청에서는 빌려준 게 아니라 증여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증여가 아닌 빌려준 거래라면 반드시 무엇을 주고받아라? 이자를 주고받으라는 거야. 이자 여러분 몇 프로? 4.6%를 주고받아라. 이자를 주고받아라. 그래서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테마를 보면요. 자,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온본이 네모라 하면 고박이 4.6%에 1,000만 원을 따져보면 이 네모가
2억 1,700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분은 물어봅니다. 그럼 2억까지는 이자 없이 주고받을 수 있겠네요. 주고받을 수 있을 수 있으나 이자를 안 받은 순간 그건 증여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증여가 아닌 차익거래라면 반드시 4.6% 이자를 주고받아야 돼. 그러나 원금 2억 이하라 하더라도 최소 이자는 몇 프로는 주고받아라? 1% 이자는 주고받아야지 그게 증여거래가 아니라 차익거래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초과배당은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가 과세가 되고 증여세는 2번 신고한답니다. 여러분 초과배당이라는 것은 본인이 보유한 지분은 50%야. 근데 예를 들어 높은 금액 배당을 받는 거야. 50%인데 1억을 배당을 했어? 그럼 5천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7천만 원 받아버린 거야.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와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요, 일정 금액 이하의 초과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만 과세가 됐어. 근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이를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취지로 개정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배당 50억까지는 소득세만 과세가 됐던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를 한 번만 들어보면, 자, 보십시오. A주주는 예를 들어서 지분율이 70%야. 70%. B주주는 지분율이 30%야. 이렇게. 근데 각각 실제 배당은 50%씩 받았다. 50%씩. 그러면 B의 경우는 내가 3천만 원 받아야 되는 5천만 원 받았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익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2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 의제가 발생이 된다. 2천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종전 규정에 의하면 B주주는 소득세율이 40%라면 종전에 의하면 예를 들어 소득세, 자, 증여세를 따져보면, 자, 2천만 원 곱하기 40% 해서 종전에는 800만 원을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가 안 됐다라는 거야. 바뀐 개정에 의하면 어떻게 하냐? 800만 원 일단 과세하고요. 그 다음 2천만 원에서 800만 원 빼고 나서 증여세를 30% 하겠다는 거야. 1200만 원 30% 360만 원을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1160만 원을 과세하겠다. 추가적으로 이 사례의 경우에는 360만 원을 과세해서 소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자, 특정 법인과의 거래했다는 증여 의제 테마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굉장히 실무에서는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거래에서는 너무나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주식 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특정 법인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일정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특정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겠다. 자, 특정 법인 A법인을 하면요. 특정 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자 있는 대표이사를 할게요. 대표이사 CEO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수금 10억을 포기를 해버렸어. 근데 A법인의 주주를 보니까 대표이사와 자식원, 자식투가 있는 거예요. 아하,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수금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특정 법인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잖아요. 하나, 특정 법인의 주주인 자식 원투도 간접적으로 이익을 봤다고 해서 여기에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이게 바로 증여 의제 테마가 되겠어요.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똑같은 사례에 대표이사가 10억을 가수금을 포기를 했다면, 자, A법인의 대표이사는 A법인의 재무 상태를 양호하기 위해
회수가 어려운 본인의 가수금 10억을 포기했어.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는 회계처리 어떻게 합니까? 채무 면제의 10억이 발생이 돼. A법인의 현황은 대표이사가 20%고요. 아들 40%, 딸 40%야. 대표이사가 포기한 가수금 10억으로 인해서 아들과 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자, 이런 경우에 본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식원, 자식투가 간접적인 이익을 본 걸로 봐서 10억 곱하기 40%, 약 4억의 세금을 4억에 대해서 증여세 5,8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4억에서 증여공제 5천만 빼고요. 3억 5천에 대해서 1억까지 10%, 1억 초과되는 20%에 대해서 세금 5,800원 나온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개정판 5판 출간 기념 중에서 과거 어떤 책에 비해서 업데이트된 버전 위주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 이제 밑에 이벤트에 관련된 성격들이 명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첨이 되신 분에게는 책과 그다음에 스타벅스 커피를 정성을 다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독자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